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아시아 지역 여성의 관점으로 신학적 과제를 짚어보는 여성신학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국내 이주 노동자 중 80% 이상이 아시아 여성인 점을 고려하면 교회가 아시아 여성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화를 통해 세상과 교회의 소통을 모색하는 제22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오는 28일 개막합니다. 각자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자는 의미를 담은 라이트업을 주제로 엿새 동안 18편의 영화를 선보입니다. AI 시대에 교회가 마주하게 될 여러 가지 질문과 해답을 모색해보는 기획보도 AI 시대 교회에 묻다. 오늘은 AI 세상에서 작은 교회의 생존은 이라는 질문으로 작은 교회가 마주한 AI의 도전과 기회를 생각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와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등이 여성신학 아카데미를 열고 아시아 여성 이슈를 돌아봤습니다. 서구 중심의 관점을 넘어 아시아 여성들의 역사적 특성과 경험을 반영한 여성신학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아시아 여성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신학적으로 돌아보며 연대의 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여성신학 아카데미는 내년 한국에서 열릴 아시아교회 여성연합회 총회를 준비하며 아시아와 여성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교회협 여성위 위원장 김은정 목사는 국내 이주 노동자 중 80% 이상이 아시아 여성이라며 교회는 아시아 여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연대와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아시아 여성들이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그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없지 않느냐. 기독 여성으로서 그들을 어떤 타자화하고 대상화하는 게 아니라 함께 연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실전적인 측면이 뭐가 있을까. 서구가 대상화한 아시아로 보지 않고 우리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아시아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강사로 나선 여성학자 최영미 박사는 아시아 여성들의 다양한 경험을 신학적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여성들은 성별뿐만 아니라 인종과 계급, 반복된 식민지 경험과 전쟁 등 복합적인 차별과 억압을 겪어왔기에 서구 중심의 여성학과 페미니즘을 넘어 아시아 지역의 역사적 특성과 경험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 박사는 특히 인도네시아의 여성운동단체 거르와니와 인도네시아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여성들의 역할을 재조명했습니다. 서구 페미니즘이 모성을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억압의 상징으로 봤다면 아시아 여성들은 모성을 저항의 정신으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다양한 차별이 교차되는 그 지역에서는요, 경험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남편의 폭력에 대해서 그냥 폭력만으로만 해석되지 않는 또 다른 게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성 이슈뿐만 아니라 가족 이슈, 그다음 장애 이슈, 심지어 인종 이슈까지 1차원이 아니고 4차원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있는 겁니다. 참가자들은 아시아 여성들의 서로 다른 경험과 차이를 존중하며 기독 여성 간 연대와 배움의 관계를 더욱 넓혀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여성신학 아카데미는 3주에 걸쳐 진행되며 아시아 기독교협의회 문정은 국장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사무처장, 토론토대 임마누엘 컬리지 김혜란 총장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서울 충현교회에서 한국장로교 신학대학교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찬양제에는 충신대학교 아하브 콰이어와 백석대학교 합창단, 안양대학교 상투스 찬양대 등 모두 5개 신학대의 6개 찬양팀이 참가했습니다. 한장총 대표회장 권순웅 목사는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도구라며 찬양을 통해 젊은 세대가 다시 교회를 향해 나오는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로교 신학대 찬양제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신앙의 교류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 매년 한장총회에서 주최해오고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 세상과 교회의 소통을 모색하는 제22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오는 28일 개막합니다. 각자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자는 의미를 담은 라이트업을 주제로 엿새 동안 18편의 영화를 선보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영화축제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올해로 22회를 맞았습니다. 올해 영화제의 주제는 라이트업. 영화를 통해 어둠을 밝히고 희망을 전하며 각자의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모두 각자 자기가 바라는 희망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영화제를 통해서 자기의 빛을 찾아서 그것을 밝히는 그런 영화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막식은 오는 28일 저녁 이화여대 ECC 영산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예수의 생애를 다룬 미국의 드라마 더 초즌 시리즈의 5번째 시즌 극장판인 라스트 서퍼 최후의 만찬이 개막작으로 선보입니다. 폐막작도 마우로 모렐리 감독의 최후의 만찬으로 성경의 같은 이야기를 다루지만 감독에 따라 영화에 담아내는 관점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의 어떤 상황을 집중하는 반면에 이제 폐막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배신과 암투와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다 이제 어떤 인간적인 면모나 이런 것들 많이 좀 조명하려고 그렇게 했고. 다음 달 2일까지 엿새 동안 진행되는 영화제에서는 사랑과 관계, 회복의 메시지를 담은 영화와 신앙의 본질과 실천을 성찰하는 작품 등 18편의 영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국내 개봉하는 거장 우디 앨런의 50번째 신작 럭키데이 인 파리는 영화제 관객들에게 먼저 선보입니다. 또 대만 원작의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한국과 일본 리메이크 버전도 준비해 3국의 영화를 비교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홍보대사로는 구독자 185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윤니, 홍원기 씨가 위촉됐습니다. 희귀질환인 소아조로증, 프로제리아 환자인 원기 씨는 동생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자신의 일상을 나누며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좀 지식이나 시야가 좀 넓어질 것 같습니다. 홍보대사인 만큼 많이 저희 유튜브 통해서 많이 알리고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영화제는 영화 상영과 함께 시네토크, 포럼 등 다양한 대화 프로그램과 특히 영화와 접목한 문화 예배를 마련해 영화의 감동을 성찰과 실천으로 끌어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지난달 예장통합 110회 총회에서 장로회 신학대 총장 인준을 받은 박경수 총장이 오늘 제23대 총장에 취임했습니다. 역사신학자인 박경수 총장은 취임사에서 하나님께선 1901년 이 땅에 장신대를 세워주신 후 124년 동안 선지동산 장신대를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박경수 총장은 이어 장신대가 교회와 사회의 나침반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교회의 필요에 응답하는 동시에 교회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나침반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장신대 박경수 신임 총장은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한 뒤 장신대 신대원, 미국 프린스턴대 대학원을 거쳐 클레어몬트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한국 칼빈학회 회장, 아시아 칼빈학회 회장, 한국교회 사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지원해온 장원권 목사가 제5회 고영근 목민애민상을 수상했습니다. 고영근 목민애민상은 군사독재 정권 아래 수차례 연행과 투옥을 감수하면서도 민중과 민주화를 위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한 고영근 목사의 뜻을 기리는 상입니다. 고영근 목민연구소는 장원권 목사는 오랜 세월 5.18 진상규명 활동과 세월호 유족 지원 등 사회적 약자와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헌신해온 인물로 지난 45년 동안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시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원권 목사는 민주주의의 퇴행인 계엄과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현 시국에 예언자적인 삶으로 민족과 교회를 위해 신발끈을 다시 묶는 심정으로 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형 교회와 작은 교회의 격차는 우리 한국 교회의 오랜 과제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의 등장은 이 격차를 더 벌릴 수도 혹은 좁힐 수도 있는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CBS가 마련한 기획보도 AI 시대 교회에 묻다. 오늘은 7번째 순서로 AI 세상에서 작은 교회의 생존은 이라는 질문으로 작은 교회가 마주한 AI의 도전과 기회를 생각해 봅니다. 최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적한 시골, 새벽 기도를 마친 작은 교회 목회자가 이른 아침부터 주석을 뒤적이고 예화를 찾아가며 주일 설교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문 전체 흐름이나 또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 어르신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보를 만들고 교회 행사 준비까지 행정 업무에 드는 시간과 자원의 한계는 작은 교회 목회자에게 늘 무거운 짐입니다. AI 기술 발전으로 설교와 성경 공부 등 고품질 온라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작은 교회는 더욱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기술 시대, 종합적인 시대가 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큰 교회로 쏠림 현상들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게 될 거고요. 작은 교회들은 그에 따라서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 텐데, 교회도 이제 큰 교회 중심으로 이제 재편된다고 했을 때, 그럼 작은 교회랑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반면 AI 기술이 작은 교회에 기회의 장을 열어줄 것이란 의견도 많습니다. 행사 포스터 제작과 교육 프로그램 구성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던 작업을 이제는 간단한 프롬프트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형 교회들 경우는 그런 콘텐츠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AI를 활용해서 교회 학교에서 정보를 활용한다면 되게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여론성경학교 그 기획을 해야 되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지 몰라 굉장히 고민되던 사람들도 인공지능과 함께 상담을 하면서 교육을 하면은 우리 교회의 이야기들을 주면서 기획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작은 교회가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와 방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AI 그래픽 도구에 무표정한 얼굴 사진을 넣었더니 없던 잇몸이 그려지고 활짝 웃는 영정 사진을 만듭니다. 그랬을 때 그 아버님의 영정 사진을 살짝 잇몸이 드러나서 미소 짓는 모습으로 바꿔서 보여줬더니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야. AI 기술은 교재와 돌봄은 물론 온라인 신앙 콘텐츠 제작 등 전도의 도구로도 손색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콘텐츠화 시켜서 이제 사람들한테 전달하면은 그걸 통해서 그런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좀 감동을 주게끔 해서 회심으로 가게끔 하는 하나의 그 징검다리. AI로 쇼츠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페이스북 이런 데로 제가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마스 군인이 저한테 친구 요청했어요. 요즘에 AI를 활용하면 경계가 무너져서 내가 오히려 복음 증거할 수 있고요. AI 도구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한다면 목회 활동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앙 공동체 등장 등 AI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고 접목하려는 노력은 목회자 스스로 끊임없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가 지금까지는 어떤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탄탄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디지털 세대의 어떤 다음 세대, AI와 함께 자라는 세대를 우리가 끌어안기 위해서는 코이노니아 쪽에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상 또는 뭐 콘텐츠 그리고 어떤 지역 이런 그 각각의 특성에 맞춘 그런 케어가 가능한 또는 영적인 어떤 지도가 가능한 공동체들을 만들 수 있다면 그 다양성들이 오히려 지금의 AI 시대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해서 그게 이제 어떤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교회가 인공지능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AI 리터러시 교육이나 구독 지원 등 작은 교회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창민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강릉 YWCA가 자립준비 청년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 카페를 열었습니다. 원주 YWCA는 청소년 꿈 지원 바자회를 진행했습니다.
강릉 YWCA가 목적 사업과 자립준비 청년 후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루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 기금으로 목적에 맞는 그런 활동 사업하고 청소년들에게 자립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기금으로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주 YWCA가 청소년 꿈 지원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서 모아지는 수익은 원주 YWCA의 여러 가지 목적 사업과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원주 YWCA가 우리 지역 청소년들과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기도 그리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음악회와 함께 진행된 이번 바자회 수익금은 원주 지역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원주경찰서 교경협의회와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원주경찰서가 함께하는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 한마음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원주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가족들을 위로하며 또 그들을 격려하는 자리고 또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이 음악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또 우리 원주경찰서 경찰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음악회엔 모프 앙상블과 테너 임지성, 베이스 임성욱, 바리톤 김동원 등이 출연해 원주 지역 경찰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